자, 그러면 이 일본 함대가 비밀리에 독도 무력 침탈 훈련을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기존에 해왔고 또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독도 무력 침탈만을 위한 훈련은 아니고요. 네. 센카쿠 그리고 쿠릴 열도, 지금 이제 일본이 영토 분쟁에 북방 사계도서 그리고 센카쿠 열도, 이 독도 이렇게 세 개의 영토 분쟁을 세 군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나라와. 그런데 그 세 나라가 공이 굉장히 우리는 조금 일본보다는 약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나름 군사 강국인데 네.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나라를 상대하기 위해서 일본은 계속적으로 이 사세보 아래 일본의 열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오키나와까지 그 섬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서 일본이 상륙 훈련을 해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 오키나와에 미국의 MV-22 오스프리라고 하는 수직 이착륙 헬기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닌 신개념의 수송기가 배치가 되었는데 네. 오키나와 주민들이 배치하지 말라고 데모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MV-22 오스프리가 최근에 일본의 휴가와 주민들이 배치하지 말라고 데모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MV-22 오스프리가 최근에 일본의 휴가함 네. 그리고 오스미함이라고 하는 우리 독도함처럼 생긴 수송 상륙함 군함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착륙하는 훈련을 같이 했습니다. 네. 했다는 것은 결국 일본이 그것을 사겠다는 말이 되죠. 네. 미국이 이제 그 세일즈를 위해서 이제 훈련을 한번 해줬는데 그것을 일본이 저는 산다고 봅니다. 살 네.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한 번에 아주 빠르게 해병대들을 상륙 강습시킬 수가 있다. 네. 우리 헬기들을 가지고 독도를 만약에 가려고 하면은 헬기들은 항속거리가 짧습니다. 네. 그래서 헬기에다가 많은 인원을 태우고 신속하게 갈 수 없고 헬기 해봐야 뭐 속도가 한 25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느리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MV-22 오스프리는 아주 빠른 속도로 500km 이상의 속도로 헬기처럼 위에 프로펠러는 도는데요. 도는데 네. 도는데 그런데 헬기도 아니고 뭐 전투기도 아닌. 수송기도 아닌. 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위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본의 자위대는 어떤 군대냐? 일본은 그러면은 군대냐? 일본의 자위대는 아니면은 뭐 경찰 병력이냐? 네. 해양 경비대냐? 그러면은 뭐 애매모호하니까 자위대입니다. 뭐 이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자위기다 이렇게 자위기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어떤 그 하이브리드 성격의 그런 그것을 이제 계속 일본이 하고 있고 또 그런 도서 지역에서 네. 미국과 함께 상륙 훈련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예. 우리는 그런 공기부양정 LCAC라고 하는 공기부양정을 우리는 단 두 척밖에 없습니다. 네. 북한을 상대해서 엄청난 대규모의 상륙 훈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두 척밖에 없는데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직도입해가지고 네. 여러 척의 공기부양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상륙할 수 있는 전력을 이미 일본은 가지고 있고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군요. 네. 한일 독도 해전 가상 시나리오 세 번째 요소. 한국의 독도 주변 함대 전력 수준. 우리의 전력 수준은 어떻습니까? 이거 좀 암울합니다. 네, 한번 같이 그래도 일단 그래도 이제 봐야 되니까 말을 바둑을 한번 두어보시죠. 동해, 강원도 네. 동해시죠. 여기에 이제 우리 함대, 1함대가 있는데 이 1함대의 임무는 이 동해 지역을 방하고 동해 지역의 NLL을 사수하는 것이 1함대의 임무입니다. 네. 유사시에 북한이 쳐들어올 때 이 동해 지역의 NLL을 막아내고 그리고 이제 역습해서 이 동해의 제해권을 확보하는 것이 임무인데 네. 그러나 독도가 이 동해에 있기 때문에 이 동해에 있는 동해 해경, 해양경찰이죠. 그 동해 해양경찰청과 함께 1년에 한두 번씩 독도 방어 훈련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전력이 일본 이 마이즈루에 있는 일본 함대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열악하다. 네. 그건 일단 우리 함대 배치도를 제가 먼저 마친 설명하고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 근데 이 해군 2함대는 꼼짝도 못합니다. 네. 이 서해 NLL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해군 2함대는 이 독도 지역에 증강 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네. 왜? 여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이 해군 2함대는 여기 붙박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군의 모든 전력 중에서 가장 많은 전력이 이 해군 2함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해 중국과 북한을 사실 지켜야 될 그런 어떤 임무 때문에 동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이동할 수 없다. 절대 못 오죠. 네. 올 수가 없고. 네. 이 목포에 해군 3함대가 있는데 이 해군 3함대는 이제 요즘 이쪽 지역에 중국 어선들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데 그것을 또 경비해주고 네. 그리고 유사시에 우리 해상 수송로 이 제주도 남방 해역을 통해서 부산, 진해, 광양, 울산 이런 쪽으로 우리의 생명선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전쟁을 해도 계속 무역을 해야만이 전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군 3함대는 유사시에
해상 수송로를 보여준다 네. 한 임무를 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딱히 전투력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주에 제주 해군기지를 지금 만들고 있죠. 네.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반대를 했습니까? 지금도 반대하고 지금도 있죠. 뭐 올리버 스톤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네. 거기 방문을 해서 한마디 했더니 온갖 언론에서 마치 그것이 무슨 성경이라도 되는 양 네. 막 인용을 하고 있던데 아니 그 사람이 도대체 우리나라의 메시아도 아니고 아니 영화 감독이 한마디 했다고. 한국의 지정학 군사 안보 전략, 군사 안보 상황 시츄에이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아무 관계 없는 네. 사람이죠. 영화나 그냥 열심히 만들 사람이고. 그냥 평화주의일 뿐이죠. 네. 예, 그런 사람이 와서 한마디 했다고 그러는데 이 제주 해군기지가 있어야 사세보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네. 사세보 견제 못하면 우리는 이 유사시에 이 사세보에 있는 일본 함대로부터 우리 이 한국 해역은 완전히 고사 작전에 들어가서 말라버립니다. 네. 그래서 제주 해군기지에 있어야 되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기동전단이 진해와 부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기동전단의 한계, 이 기동전단의 진해, 제주도 여기 이제 분산 배치가 될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우리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군 전력을 아까 일본도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충주에 이 19 전투비행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에 11 전투비행단이 있는데요. 네. 19 전투비행단은 F-16 전투기가 배치가 한 80대 배치가 돼 있고 네. 11 전투비행단은 F-15K 전투기가 한 60대 배치가 돼 있는데 네. 제가 이 F-16 전투기를 타고 독도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5분도 못 있다가 왔습니다. 왜요? 기름이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아. 무장도 하나도 없이 미사일 한 발도 안 달고 공중 주유도 안 되고. 안 되고 네. 무장도 하나도 없이 그냥 아주 시속 600km로 정속 주행해서 날아갔다가도 그냥 돌아오는데 돌아왔습니다. 빨리 돌아와야 되겠군요. 기름이 좀 많이 여유분이 없어서. 그냥 갔다가 그냥 왔습니다. 네. 한 바퀴 선회만 하고 돌아왔는데 근근히 충주 기지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면 F-16은 독도에서 작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네. 19 전투비행단이 여기 있지만 독도하고는 독도에서- 관계없다. 네. 오직 대구에 있는 이 11 전투비행단의 F-15K 60대만이 독도와 관계 있다. 네. 즉 여기에 엄호를 해줄 수가 있다. 자, 이런 전력인데 이제 기동전단 우리 기동전단 전력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함대가 네. 크게 네 개의 함대가 각각 8척씩의 군함을 완편시킬 수 있는 전력을 항상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지스함 3척에 6척 정도의 5,000톤급 구축함에서 9척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척은 반드시 경기만에 가서 NLL 사수를 하는데 도와줘야 됩니다. 네. 한 척은. 빠졌죠. 이제 이동할 수 없다. 아홉 척 없는 중에서 걸로 이제 계산해야 된다. 한 척 빠졌죠. 네. 자, 그리고 또 한 척은 소말리아에 있는 해적 퇴치해주러 갑니다. 아덴만. 아덴만. 네. 또 한 척은 아덴만에 갔다가 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 교체해야 가서 되니까. 작전하는데 넉 달, 그리고 수리하고 하는데 2달. 그래서 한 척은 오고 있습니다. 자, 세 척 빠졌죠. 그런데 이 아덴만에 들어가는 군함이 2.5척입니다. 네. 세 척에서 네 척 빠졌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이제 또 해군사관학교 생도들 태우고 순항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순항훈련 가고 없는데요. 세계 돌고 있죠. 네, 또 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 기동전단은 수리 하나도 안 하고 네. 제일 좋은 컨디션에 있다 하더라도 4척에서 5척밖에 여유분이 없다. 그런데 일본은 네. 한 개의 함대마다 이지스함 2척 네. 그리고 우리 5,000톤급 구축함보다 더 성능 좋은 아키즈키급이라고 하는 구축함 한 척. 네. 그 외에 우리 5,000톤급 구축함하고 성능 비슷한 거 해서 8척 정도가 항상 작전하고 있다. 네.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 자,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요소를 보겠습니다. 독도 한일 무력 충돌 가능성. 네. 야,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왜 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다량 매장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이 독도 부근은 그 천혜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영토는 사람이 살고 있는 육상 영토뿐만 아니고 해상 영토도 영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또 이 해상 영토에 엄청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강하다면 일본이 우리를 무력으로 뭐 어떻게 해볼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죠. 네. 그러나 지금 일본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함 해봐야 네. 최대한 끌어서 동원해서 기동전단이 여기 간다 하더라도 5척. 5척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8척짜리가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상대가 되겠습니까? 네.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무력 침공을 할 수 있다. 상대가 되면 일본이 주저하겠죠. 네. 그러나 우리를 건드려도 자기네들에게 큰 피해가 없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국의 암묵만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지금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 이 독도를 언제든지 그 실효적 지배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네. 그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이 독도 해전에서 일본이 독도 섬을 군사적으로 점령했을 경우에 또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될 거고 재탈환을 해야 될 거고 또 예방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독도 쟁탈을 위한 한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전개됐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이길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독도 해전 가상 시나리오를 저희들이 1, 2부로 나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여기까지